자, 제 2절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이러이러이러한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라고 용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이러이러한 것에 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다음 뭐죠? 마지막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 밖의 요인 보정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맞는 표현이죠. 자, 시장에서 얼마가 거래가 되었나 그 거래 사례를 기초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자, 4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맞죠?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한 작업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깜빡 속게 합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 용어에 굉장히 예민해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자, 5번 사례 자료는 가급적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그렇습니다. 가급적 최신 거래 사례일수록 비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거래 사례가 더 좋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집된 거래 사례는 신뢰성이 매우 낮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자, 7번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 맞는 표현이죠. 자, 8번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 아니고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대신 와야 됩니다. 물론 얘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9번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칙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할 때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점 수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시점 수정 했으면 이제 지계, 시지계 가야 되니까 지역 요인 비교가 그 다음에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이 마지막에 오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지읒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지읒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토지평가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모두 사정 보정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틀렸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을 합니다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번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 보정치에 얼마를 적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정 보정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직이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치를 하는데 사정 보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례분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사례 가격 곱하기 이 분수를 곱해야지만 사례가 약분되면서 대상 가격이 남게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그런 원리만 이해하세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사례 곱하기 사례분의 대상 곱해야지만 사례가 지워지면서 결국 대상의 가격만 남게 돼서 그러한 원리로 대상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례가 20%만큼 저가로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사례가 20% 저가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가격은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정상적인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상적인 가격을 100이라고 합시다. 자, 정상적인 가격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례는 얼마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80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정상적인 거래가를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례의 거래가는 80의 거래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례가 80이고 대상이
100인 셈이 되는 거예요. 사례는 80에 거래가 되었고 내가 구하는 대상은 100의 가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정 부동치는 80분의 100이어서 1.25가 됩니다. 1.25가 돼요. 자, 그래서 사정 부동치는 1.25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정 보정치는 분수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분모가 뭐다? 사례 가격, 분자는요 대상 가격. 따라서 사례분의 대상이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하세요. 사정 부동치는 사례분의 대상이다. 사례분의 대상이다. 그럼 선생님, 사정 보정치만 사례분의 대상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것들도 전부 다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사례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아파트 사례 말씀드렸죠? 자,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고 내가 이걸로 본건을 구합니다. 아파트인데 자, 사례가 동향이라고 했고요. 아까. 자, 본건이 남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향이 동향보다 10%만큼 우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별 요인 비교치 얼마 들어가죠? 1.1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사례가 100이라면 대상은 110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례가 100이라면 본건은 110이라서 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로 1.1을 곱해주면 본건의 가치만큼 향이 보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사정 보정치 말고 지역 요인 비교치나 개별 요인 비교치도 다 이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사례분의 대상. 따라서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정상적인 가격은 항상 100을 놓으세요. 내가 구하는 정상적인 가격은 항상 100이니까 이 분자의 대상은 항상 얼마가 와요? 항상 100이 와요. 항상 100이 옵니다. 그런데 사례가 20% 저가의 거래가 됐으면 이것은 80이니까 이 자리에 80이 오면 돼요. 그럼 선생님 반대로 20% 고가의 거래가 됐으면요. 20% 고가의 거래가 됐으면 사정 부동치가 얼마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자, 항상 분자인 대상은 100이 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정상적인 가격이 100이에요. 근데 사례는 이것보다 20% 높게 고가의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사례의 거래 금액은 얼마예요? 120이겠죠? 그럼 이 자리에 120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례가 몇 퍼센트 저가의 거래가 됐으면 그만큼 작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몇 퍼센트만큼 고가의 거래가 됐으면 그만큼을 분모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정 부동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냐면 이 11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답을 구하려고 하면 20% 저가에 거래됐으니까 20% 업해주면 되겠네. 20% 업하면 되니까 정답은 1.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혼동하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직관적인 느낌은 20% 저가에 거래가 됐으니까 20% 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1.2가 아니라는 거예요. 1.2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정 부동치를 구해야지만 정확한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우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20% 저가에 거래가 됐으니까 사례의 거래 금액은 8만 원일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0만 원이지 8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8만 원을 10만 원으로 보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랬을 때 1.2를 곱하면 8만 원 곱하기 1.2 하면 10만 원 됩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9만 6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2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20% 낮게 거래됐다? 그러면 1.2 곱하면 되겠네? 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곱하기 1.2를 해보면 10만 원이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1.25 곱하면요. 10만 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직관적인 느낌은 이거 같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더 몇 문제 풀어봅시다. 12번.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 대비 30% 고가의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사정부동치에 얼마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정부동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항상 얼마죠? 얘는 100이에요. 얘는 항상 100입니다. 분자는 항상 100이에요. 왜? 정상적인 금액을 구할 거니까. 근데 사례는 자, 정상적인 금액이 100이라면 사례는 얼마에 거래가 된 거예요? 30% 고가니까 130에 거래가 된 거죠. 따라서 사정 보정치는 130분의 100입니다.
아시겠죠? 130분의 100이 정답이에요. 이제 약간 아시겠죠? 두 번째 반복하니까 약간 아시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좀 헷갈리고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자, 13번까지 하신다면 좀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자, 13번.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8만 원이래요. 이게 정상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 토지를 10만 원에 매입한 거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고가에 매입을 했죠? 그랬을 때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건의 토지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10만 원 곱하기 사정 보정치를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하겠죠? 그렇겠죠?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게 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정 보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사례분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대상이 정상적인 가격이 100이라고 치고 사례가 얼마인지 구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상을 100이라고 한다면 자, 근데 이 100이 얼마예요? 이 100이 8만 원이죠. 자, 8만 원이 100이면 10만 원은 얼마입니까? 125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125 넣어서 답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비례식을 이용해서 되긴 되지만 이거 말고 그냥 이 금액을 직접 쓰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금액을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자리에 80 쓰시면 되고요. 뒤에 숫자 3개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똑같이 0.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금액과 금액이 바로 나온 경우에는 그냥 그 금액을 바로 넣으셔도 돼요. 사례의 금액, 본건의 금액을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1번, 12번 문제같이 사례가 몇 퍼센트 저가, 몇 퍼센트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는 게 편리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본건의 대상의 가격, 정상적인 가격 그리고 사례의 가격이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토지 가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편하시게 풀어도 되는데 둘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회배인데 우리가 제곱미터를 회배라고도 합니다. 이 중 600회배는 완경사이고 자, 나머지는 평지이다. 자, 따라서 여기 600제곱에 대해서는 감가 요인이 있네요. 개별적으로 열세 요인이 있습니다.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20%의 감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평지는 감가 요인이 없대요. 자, 그랬을 때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자, 600제곱이 완경사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400은 평지라고 해요. 따라서 평지 부분은 개별 요인의 감가 요인이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별 요인치가 1.00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완경사지는 20%의 감가 요인이 있어서 이 완경사 부분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0.8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체 부동산의 평균적인 개별 요인 비교치이다 보니까 자, 각각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해야 됩니다. 자, 얘가 60%의 비율이 있고 얘가 40%의 비율이 있으니까 자, 요거와 요거를 서로 곱해서 가중 평균 해주면 개별 요인 비교치가 0.88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자, 부분적으로 따지면 얘는 1이고 얘는 0.8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이 전체 부동산의 평균적인 개별 요인 비교치는 0.88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중 평균을 통해서 개별 요인치를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15번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자, 상승식으로 산정한 여러분 상승식은 곱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곱하기. 자, 곱하기 방식으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면 요것만 따지면 개별 요인 비교치가 1.05가 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함 그러면요 이것만 0.97이 됩니다. 단순해요. 자, 양자가 똑같대요. 그럼 1.00이 되겠죠. 다음에 행정상의 규제에서는요 본건이 1.04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4개의 숫자가 나왔죠. 이거 그냥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다 곱하는 게 바로 상승식이에요. 그렇게 곱해 주시면 1.059가 나오게 되죠.
다음 16번입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지역 요인 격차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이라고 준다고 해요. 상승식으로 곱하기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사례가 속한 지역이 100이라면 본건이 속한 지역이 기타 조건에서 이만큼 열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본건 지역의 수치는요, 얘가 98이 되겠죠. 얘는요, 본건 인근 지역은 103이 되겠죠. 얘는 99가 되겠죠. 얘는 104가 되겠죠. 얘는 동일하니까 그냥 100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자, 사례가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의 수치가 100이라면 그것을 기준해서 인근 지역의 지역 격차를 구하면 각각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곱하기 방식으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타 조건에서는 보세요. 98 곱하기 103 곱하기 99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숫자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자, 기타 조건은 100분의 98이 되는 거예요. 0.98이 되는 거죠. 기타 조건만 따지면 비교 보정치는 0.9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요. 1.03이 되겠죠. 100분의 103이니까. 자, 100분의 103이니까 1.03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0.99 곱하기 1.04 곱하기 1.00 해서 싹 다 곱해주면 지역 요인 비교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유사 지역이 100일 때 그럼 본건은 얼마예요? 본건은 98, 103, 99, 104, 100일 테니까 그걸 기준해서 0.98, 1.03, 0.99, 1.04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봅시다.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개별 요인 격차가 아래와 같을 때 이번에는 개별 요인 격차라고 합니다. 자, 상승식으로 곱하기 방식으로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시오. 자, 표준지가 100이고 대상 토지가 80이에요. 그러면은 가로 조건에 한정해서는 개별 요인 비교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80이니까 0.8 나오겠죠? 그럼 얘는 0.8. 얘는요, 1, 얘는요, 1.1. 이걸 셋 다 곱해주면요, 0.88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개별 요인 비교치 구해주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자, 대상 부동산은 사례보다 개별 요인 10% 우세하고요. 사례 부동산은 기준 시점 1년 전에 20제곱에 거래가 되었고 지난 1년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 본건의 토지 단가는 자, 원래는 우리가 자,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원래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사정 부동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정갭 얘기가 없죠?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치 문제가 주고 있죠. 1년간 5% 지가가 상승했다. 시점 수정치 구했고요. 자, 지역 요인 비교에 대해서 역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인데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하대요. 그러면요, 여기에 1.1이 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본건 토지의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23만 1,000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비교 방식이나 뒤에는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이나 모두 다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를 더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워크북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나왔던 계산 문제들을 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조금 더 이 계산식에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